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요, 분석 작업입니다. 분석 작업. 실제로 업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막 계산하는 작업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이 결과가 이제 분석이 돼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계산이 다 된 거라든지 원 데이터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가져와서 책에서 말하는 분석 작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분석 작업. 첫 번째가 뭐냐면 정렬이에요. 정렬. 정렬은 뭐냐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정렬이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부분합 및 정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분합은 뭐냐면, 부분합은 그룹별 계산이에요. 그룹별 계산. 근데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라는 말은 우리 컴퓨터에서 많이 안 써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게 컴퓨터거든요. 근데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일단 시험에서 얘가 답이냐 아니냐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요거는 틀린 말일 거야 아마도 라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필기시험에서. 반드시라는 말을 함부로 안 써요. 우리 컴퓨터에선.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 작업을 먼저 수행한다. 또 반드시란 말이 뒤에 나와요. 차트 작업에는 반드시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만 한다. 차트 속에서 집어넣을 원본 데이터가 반드시 블록으로 세팅돼요. 블록으로 설정을 해놔야만이 차트가 되든 말든 해요.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라는 말이 없어요. 웬만해서는. 예. 일단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합 및 정렬이라고 문제를 한 번에 내버려요. 실제로 부분합과 정렬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기능이에요. 예.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남자 여자 섞여 있죠. 그럼 전체 남자가 몇 명입니까? 전체 여자가 몇 명입니까? 이 남자들에 대한 연령대가 있잖아요. 연령대. 남자들의 연령대 평균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계산해 봐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부분합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에 대한 인원의 합계를 구한다 그러면 조건부 합계 아닙니까? 썸이프. 여기다 는 썸이프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여기 있는 거를 이용해서 마우스로 블럭 잡아서 드래그 클릭하면 답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분석 작업이에요. 예. 피벗 테이블은 이제 뒷문제니까 넘어가고요. 자,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시간대별로 그룹을 질 건지, 진료 과목별로 그룹을 질 건지, 거주 지역별로 할 건지, 남자별, 여자별로 할 건지 그룹을 질 수가 있죠. 여러분이 한의원 원장님이에요. 이렇게 한 달 내내 이렇게 이용 실태를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진료 시간에 들어와서 이분이 남자분인데 어느 아파트에 사시고 이분이 친구과인지 내과인지 부인과에 왔는지 연령대가 대략 보니까 60대고 50대고 이 시간에 남자가 몇 명 왔고 여자가 몇 명 왔고 해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쭉 봤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통계를 내보면 좋잖아요. 아마도 오전에는 남자분이 좀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여자분이 많이 오시는 것 같고 뭐 거의 비슷비슷해 보면 그냥 대충 이게 아니라 숫자를 이용한 통계를 내봐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만만하고 편한 게 부분합이에요. 근데 일단 필기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 작업부터 먼저 한다 라는 걸 먼저 기억하세요. 예. 그 다음에 부분합을 하던 말던이니까. 자, 부분합은 뭐냐면 부분적인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부분적인 합계가 아니라 그룹별 계산입니다. 그룹별. 예를 들어서 성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든지 거주 지역별로 계산해 본다든지 진료 과목별로 계산해 본다든지 하는 이 항목 이름들 있잖아요. 항목 이름. 진료 과목, 진료 시간대, 연령대, 인원 이런 거.
이거를 우리는 그룹별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자, 문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정렬을 이렇게 하시오라고 되어 있대요. 잘 체크하셔야 돼요. 화살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화살표가 부분합을 하기 전에 정렬을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정렬을 하래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정렬이 됐으면 부분합을 이용하는데 진료 과목별 인원에 대해서 연령대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고 거주 지역별로 인원의 최소값을 계산하래요. 이렇게 다 계산이 되고 나면 인원에 대한 평균은 소수주 이하 두째 자리까지만 나오게 하래요. 그리고 평균과 최소값은 위에 순서대로 나오게 해야 돼요. 내 맘대로 나오게 하면 안 되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진료 과목별 인원 연령대의 평균을 계산하고 평균. 두 번째 최소값을 계산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순서는 꼭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부분합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그랬어요? 정렬부터 한다 그랬잖아요. 정렬에 대한 기준이 여기 써 있죠. 화살표 첫 번째.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 동네에다가 반드시 블럭을 잡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메뉴판에 오시면은 정렬이란 대화 상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나는 성별로 할래. 그러면 이 성별이라는 데 아무데나 클릭해놓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찍으면 돼요. 그러면 가나다 순회에서 남, 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항목이 아니라 두 가지 항목을 갖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정렬이란 대화 상자를 눌러요. 제가 조금 전에 거주지역 아무데나 클릭해놨어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쪽 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데이터 영역에 아무데나 클릭해놓고 정렬에 있는 정렬 및 필터에 있는 정렬이라는 걸 누르래요. 얘를. 그럼 첫 번째 기준이 뭐냐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진료 과목의 오름차순이래요. 그러면 첫째 기준이 뭐다? 요 화살표 눌러서 진료 과목의 오름차순이래요. 진료 과목의 오름차순. 책에 써 있잖아요. 그대로. 그러면 두 번째 기준을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추가 눌러주고 두 번째 기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책에 거주 지역별 내림차순이래요. 여기. 첫 번째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아무데나 클릭했어요. 그리고 정렬이란 대화 상자를 눌렀단 말이에요. 첫 번째 기준은 진료 과목별 오른쪽에 오름차순이고요. 기준을 하나 추가하기 위해서 추가 버튼 눌러주고 두 번째는 거주 지역별 오름차순이 아니라 뭐다? 내림차순이래요. 이렇게 꼭 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첫 번째는 내과별, 부인과별, 친구과별, 가나다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고요. 같은 내과끼리는 현대아파트, 라인아파트, 금호아파트, 가나다 역순으로 나왔어요. 부인과도 마찬가지죠. 현대, 금호, 라인으로 나와 있고 친구과도 금호, 라인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금호로. 이렇게 해주래요. 이게 첫 번째야.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렬부터 해라. 정렬이 끝나면 그 옆에 저 오른쪽 끝으로 한 부분합이 있어요. 얘도요. 이렇게 블럭을 굳이 안 잡고 그냥 아무데나 클릭하고 부분합 눌러도 돼요. 부분합 누르면 이렇게 부분합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때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무조건 계산은 합계부터 계산하라고 나와요. 부분합 이 문제에서는 항상 함수가 합계부터 나와요. 알아서. 그리고 항목은 제일 끝에는 연령대가 나와요. 무조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얘는. 그리고 그룹할 항목은 맨 앞에 게 나와요. 이걸 고쳐야 돼요. 문제집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화살표 삼각형 화살표 위에 진료 과목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료 시간대가 아니라 진료 과목별
연령대 말고 뭐 인원과 연령대 이 두 가지. 인원과 연령대에 대해서 합계가 아니라 뭐를 평균을 계산하래요. 자, 진료 과목별 인원과 연령대에 대하여 평균을 계산하시고 그랬잖아요. 얘를 먼저 나열해 줘야 돼요. 이거를 나열해 줘야 돼. 그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럼 1차 지시한 게 끝났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되고 두 번째가 또 있어요. 거주지역별 인원이라는 항목에 대한 최저값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부분합으로 갑니다. 진료 과목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 거주지역별 바꿨어요 지금. 그 다음에 연령대는 빼고 인원만 가지고 뭐로 바꾸래요? 평균이 아니라 최저값으로 바꾸래요. 책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일단 제 화면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그냥 확인 눌러버리면 꽝 됩니다. 눌러볼게요. 아까 계산안에 어디 갔어요? 아까 계산안에 평균 계산한 거 있었잖아요. 아까 없어졌죠? 없어져요. 자, 다시 해볼게요. 진료 과목별 인원과 연령대 두 가지 항목에 대한 평균을 계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주지역별 연령대 빼고 인원에 대해서 최저값으로 바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그대로 확인 눌러주면 아까 계산한 게 사라지고 새로운 값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평균도 계산돼야 되고 최저값도 계산돼야 되는데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치란 항목이 체크되어 있잖아요. 얘를 꼭 빼야 돼요. 두 번째 계산할 때는 꼭 그걸 빼줘야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처음에 계산한 평균이 밑에 깔렸고 두 번째로 계산한 최저값이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 결과가 똑같이 맞으면 돼요. 우리 교재 124쪽에 보시면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요, 이 진료 과목과 거주 지역에 대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밑에 중간에 글자들이 껴 들어갔는데 우리 교과서에 보면 문제지 보면 너비가 쫙 벌어져 있거든요. 여기 B하고 C 경계선 있잖아요. B하고 C 경계선 더블 클릭, C하고 D 경계선 더블 클릭해서 현대 최저값, 뭐 금호 최저값, 내과 평균, 부인과 평균이라는 글자가 셀 안에 얌전히 들어갈 수 있게끔 벌려놔야 돼요. 아까는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막 밀려나갔잖아요. 글자가요. 밀려나가면 감점 처리돼요. 틀린 건 아닌데 부분 감점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넓혀줘야 돼요. 더블 클릭하면 넓혀줍니다. 요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